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새로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사망자 발생은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실망시켰냐는 질문에 대해 푸틴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늘 누가 자신을 실망시킨다 내지 관계가 좋다라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도 해댔습니다. 그는 러전이 미국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다른 갈등에 대해 언급한 후 러전이 아직 끝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키어 스타머에게 대서양이 미국을 유럽과 갈라놓고 있어 당신네들이 전투와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미군 병사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머는 푸틴에게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지의 연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스타머는 또 푸틴이 폴란드와 키예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강력회의 본부에 드론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무모함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머가 이런 말을 하자 트럼프는 그의 말을 끊고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면서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대러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도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러 제재는 니들이 먼저 하면 미국도 따라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궁이 속의 뜨거운 밤은 니들이 꺼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영국 윈저 카슬에서 초특급 만찬 대우를 받았습니다. 영국을 두 번째 방문한 트럼프는 일생 중 최고 영예라면서 흡족했습니다. 그는 찰스 왕과 황금 마차도 동승했습니다. 윈저 카슬 만찬은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테이블 길이가 50m로 160명의 귀빈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경제계, 미디어의 거물도 참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수황, 애플의 쿡, 미디어의 거물 루퍼트 머덕도 참석했습니다. 영국에 투자한다는 건데 뭔 돈으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루퍼트 머덕은 앱스타인 건으로 트럼프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연회장에 등장한 카밀라 왕비와 멜라니아는 각각 파란색과 노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색입니다. 트럼프는 영국 왕실의 환대를 받았지만 윈저 카슬 밖에서는 트럼프의 방문에 항의하는 영국인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트럼프가 올 때가 아니라면서 꺼지라는 피켓이 보입니다. 트럼프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공통적인 외침입니다. 인종차별론자, 거짓말쟁이, 여성 혐오자, 전쟁광 등 모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반대 시위는 좌우 모든 스펙트럼에 걸쳤습니다. 트럼프가 도덕성이 결여된 부패한 파시스트라는 주장부터 아주 다채롭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모두 버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에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으니 시위의 취지를 뭐라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슬람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전쟁광으로 Make America Hate Again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스타머는 모두 파시스트니 물러가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에는 왕이 필요 없다면서 왕 노릇하는 자들은 환영받지 못한다고도 외쳤습니다. 마침 브라질의 룰라는 트럼프에게 니는 황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꺼지라고 외치는 영국 시민들은 앱스타인 건으로도 공격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트럼프를
인머 푸하오, 음란마귀 부호 앱스타인의 절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윈저 카슬 성벽에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함께 있는 영상을 비쳤습니다. 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문서도 보여줬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당신 최고야라고 쓴 트럼프의 편지입니다. 시위대는 또 트럼프를 망신 주기 위해 전광판 차량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건 것도 사실은 앱스타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 게시물에서 뉴욕타임즈가 미국 역사상 최악이고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가 급진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민주당 대선 경쟁자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 것을 두고 단일 매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선거 자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헛짚은 것은 뉴욕타임즈 영향도 큽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주 흉악한 좌파 신문입니다. 한국에 배웠다는 바보들은 뉴욕타임즈를 신주단지로 여기지만 뉴욕타임즈는 가짜뉴스 공장입니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즈가 수십 년간 자신의 가족, 사업, 마가 운동, 국가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대부분 맞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구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앱스타인 파일 의혹이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깜짝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사악한 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제노사이드를 눈 감고 있으며 가자 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장편 대하 사극으로 총 3부작입니다. 1부는 러우전으로 제국의 도발입니다. 미 제국은 러시아를 섬멸할 것인가인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미국은 불을 질러놓고 유럽 동맹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손을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이 돼 망해가고 있습니다. 2부의 부제는 중동이 안되면 남미라도입니다.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켰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베네수엘라는 그저 어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1부 막바지와 2부는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3부는 제국의 멸망으로 부제는 내란에 따른 분열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